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굉장히 좀 지루하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번 하락장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많이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2020년 6월 중순에 미준이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첫 번째 영상에 제가 앞으로 15년간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 원칙을 따라가겠다라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6가지 정도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1등 기업 혹은 앞으로 1등이 될 수 있는 우량 기업에만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이 있는 혁신 기업에만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원칙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매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도 만들어 놨거든요. 지난 2년 동안, 2년 가까운 시간 제가 투자를 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사실 제가 만들어 놓은 원칙에는 대부분 다 충실했던 것으로 저의 투자를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원칙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정도의 원칙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그 부분이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환경의 변화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지켜왔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식이 떨어졌을 때 매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반대로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놓지 않은 것이 하나의 실수라고 생각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가를 이루는 두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우리가 실적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멀티플이죠. 그 중에서 만약에 이 멀티플이 급상승한다면 어떻게 보면 한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갑자기 변화가 된 거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주가를 이루는 한 가지 요인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주식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종목의 펀더멘탈이 갑자기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상승장에서는요, 제가 이번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5년, 10년, 나아가서는 20년 넘게 투자할 장기 투자자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미국 하락장을 보내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다가오는 5년, 10년, 15년, 20년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찾아오는 상승장 그리고 다음에 찾아오는 하락장에는 지금부터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좀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시면서 슬기롭게 이번 하락장을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투자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1일 수요일 보내드리는 미준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미준의 저녁 방송에서는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좀 궁금한 점이죠. 과연 이번 하락장의 바닥은 어디인가? 여기에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요. 이 오픈하이머에 따르면 아직까지 바닥에 도착하지는 못했다. 주식이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 5%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오픈하이머라는 주식 투자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 증시가 과연 바닥을 찍었는지 아직 찍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러한 기준을 우리한테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과연 미국 증시의 바닥은 어디인지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주식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크리컬 베어 마켓에 들어가 있다. 베어 마켓은 이제 20% 이상 떨어지는 하락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앞에 시클리컬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이게 뭐냐면 순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순환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클리컬 베어 마켓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큘러 불 마켓이다. 세큘러는 구조적인 그런 뜻인데 뭐 한국에서는 대세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따라서 대세 상승장이 있는데 이 대세 상승장 안에 작은 순환 베어 마켓에 들어가 있는 중이다. 따라서 좀 작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주식시장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대세 상승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회복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번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주식 투자 기관의 이름은 오픈하이머고요. 이 오픈하이머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맵을 좀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약 그 최고점에서 20% 정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불상승을 했잖아요. 이 상승치에서는 38% 정도를 반납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 이러한 것이 지금 오픈하이머가 가지고 있는 전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S&P 500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 4,000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4,000에서 아직 3,800까지는 더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2022년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가로 따지면 지금이 한 4,000이니까 한 5% 정도가 더 빠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하이머는 아직 하락장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에서 바닥을 찍었다는 표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빅스 지수, 여러분들 공포 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 공포 지수가 35를 넘어야 이제 드디어 이제 바닥이 오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미 35를 넘어갔다는 거죠. 따라서 한 가지 기준만 지금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기준점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죠.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타겟이 달성이 돼야 주식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최고점에서 가장 최하까지 어느 정도 떨어져야 타겟이 완성이 되냐면 20%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이 20% 정도는 하락을 해야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모습은 아직 20%까지는 떨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한 5%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야 그때 비로소 바닥을 찍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하락장이 지속돼야 반등이 가능하냐면 평균적으로 7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하락장은 5개월 정도가 지속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조금 지루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도 2개월 정도를 더 견뎌내야만 이번 하락장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0년, 2021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자, 이러한 상승분에서 어느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해야 되냐면 무려 38%나 반납을 해야 이 지루한 하락장이 끝난다고 보는 건데 현재 반납된 수치는 23%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한 5% 정도 더 떨어져야 이 장이 마감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이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카테고리는 인터널 브레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주식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좀 편차 같은 것을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NYSE는 뉴욕 증시를 얘기하잖아요. 뉴욕 증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주식들을 이제 쭉 펼쳐놨을 때 최고점을 찍는 종목들이 있고 최하점을 찍는 종목들이 있는데 고점을 찍는 주식의 개수에서 빼기 최저점을 찍고 있는 주식을 해보면 마이너스 1000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상장돼 있는 주식들 중에 한 1000개 정도가 최하점을 찍고 최고점을 찍는 건 없는 경우나 아니면 만약에 최고점을 찍는 주식이 200개라면 최하점을 찍는 주식이 1200개가 넘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이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1000이 달성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에는 마이너스 34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도 최저점을 찍은 종목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야 그때 비로소 바닥을 찍은 그런 신호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다음은 뉴욕 증시 중에 지금 200day moving average, 우리가 보통 200일 이평선이라고 부르는 건데인데, 이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 있는 종목의 퍼센티지가 20%가 되지 못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80%는 20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져야만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30% 정도의 종목이 200일 이평선 위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 더 한 10%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는 기업들이 발생을 해야 바닥을 찍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스몰 캡 중에 200일 데이 데비에이션은 이제 표준 편차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2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표준 편차가 좀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크냐면 마이너스 20%, 위로 올라간 종목과 아래로 떨어진 종목을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쪽이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0%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마이너스 14%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직까지 바닥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OPCE 블레이시 컴포짓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오픈하이머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센티먼트 기준의 평가 지수입니다. 센티먼트는 이제 분위기를 얘기하거든요.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지수 중에 하나인데, 이게 2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20명 이하의 사람만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 80명 이상이 좀 덜덜 떨고 있어야 바닥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22%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비관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빅스 같은 경우는 35 이상으로 올라가면 비로소 이제 바닥을 찍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미 39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 좀 매크로를 보면요, PM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 부르는 건데, 구매자 관리자 지수죠. 따라서 구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50 이상으로 이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현재 55.4기 때문에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 50 이하로 떨어져야 보통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 확인이 되고, 그래야 이제 비교서 상승장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바클레이의 HY는 뭐냐면 하이 일드를 얘기합니다. 하이 일드를 주는 그런 미국 쪽의 코퍼레이션 일드와 그 다음에 10년 국채금리를 빼봤을 때 이쪽이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죠. 한 6% 이상의 차이가 나야 비로소 바닥을 찍은 건데, 지금 현재는 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봤을 때 한 가지 빅스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점은요, 아직까지 바닥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픈하이머에서는요, 아직까지도 바닥은 오지 않았고 지금부터 한 5%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보여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바닥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오픈하이머는요, 또한 7개 종목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7개 종목은요,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OPCO 트리팩타 리스트라는 곳에 넣어졌는데, 이 OPCO 트리팩타 리스트는요, 오픈하이머가 자체적으로 종목을 고를 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고른다고 하는데, 거기에 모두 합격점을 받은 이러한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개의 크리테리아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 쪽이 아웃퍼포밍 레이트를 받은 굉장히 좀 우량한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는지 봤더니요, 전통적인 방어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맥도날드고요, 두 번째는 달라 제너럴, 세 번째 웨스코 인터내셔널, 네 번째는 엘버말이고요, 자, 다섯 번째 박스, 그리고 여섯 번째 T모바일, 일곱 번째로 시그나가 보입니다. 자, 이 7종목이 지금 현재 오픈하이머가 예상할 때 비록 아직까지 바닥을 찍지 못한 그런 주식시장의 환경이지만 앞으로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건강한 그런 투자 종목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에서 설정을 해놓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들이 추천하고 있는 7가지 종목의 이름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이 7종목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는지 수치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시킹알파에 미리 도착을 해서 오픈하이머 OPCO 트리팩타 리스트라고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에는 7종목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CI가 티커 네임이고요. 시그나 코퍼레이션입니다. 시그나 코퍼레이션은 헬스케어 그리고 보험회사를 동시에 지금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좀 유명합니다. T-모바일이라는 기업이고요. T-모바일 중에 지금 US라고 써 있잖아요. T-모바일은 원래 유럽 그리고 미주 쪽에 동시다발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텔레콤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복스라는 기업이 보이는데, 복스는요, 기업의 생산성, 즉 효율성,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스 기업 있죠.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유명한 기업입니다. ALB가 티커 네임이고 엘버말입니다. 엘버말은요, 리튬 정제 기술을 가진 화학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WCC가 보입니다. 웨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전기통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달라 제너럴이 나오는데, 요즘 들어서 좀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한국에 다이소가 있다면 미국에는 이 달라 제너럴이 있거든요. 미국판 다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가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찾게 되는 그러한 샵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MCD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종목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 이 7가지 종목은 어떠한 투자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팅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SA 오토즈 스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킹헬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현재 가장 좋게 생각하는 주식은 ABL입니다. 알버멜이고요. 알버멜은 4.16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벅스가 4.00, 세 번째는 CI, 시그나 코퍼레이션이 3.50입니다. 4위가 T-모바일이죠. 3.33, 맥도날드 3.28, 달러 제너럴이 3.00, 마지막으로 WCC, 웨스코 인터내셔널이 3.00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를 살펴보면요, 5점 만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T-모바일인데 아쉽게도 점수는 4.38에 불과합니다. 자,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는 종목은 달러 제너럴이고요. 4.25, WCC, 웨스코 인터내셔널이 4.23, 맥도날드가 4.2, 시그나 인터내셔널이 4.00, 엘버말이 3.90이고요. 박스가 가장 낮은 3.80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킹알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퀀투스코어입니다. 퀀투스코어는 펀더멘탈을 수치적, 즉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평점을 주고 있는데 5점 만점에 4.81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WCC, 웨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웨스코 인터내셔널은 4.81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T-모바일이 4.57, 벅스가 4.18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황색이죠. 시그나가 3.45, 달러 제너럴이 3.43, 그리고 맥도날드 3.16, 그리고 엘버말이 마지막으로 3.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닝의 예상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 이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WCC가 또 가장 위에 있습니다. A를 받고 있고요. 그 밖에 달러 제너럴도 A, 따라서 이 두 종목은 현재 예상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전망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 그 뒤를 이어서 B를 받고 있는 종목이 4개가 보입니다. T-모바일, 시그나, 그리고 벅스, 엘버말, 이렇게 4 종목은 B 플러스에서 B 마이너스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수치죠. 그리고 맥도날드가 중간치, 지금 C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 중에서 배당을 주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해지죠. 일들을 먼저 보면요, 맥도날드가 가장 배당률이 높습니다. 2.16%를 주고 있고요. 시그나가 1.58, 달러 제너럴이 0.78, 엘버말은 0.72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3가지 종목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이번에는 배당을 살펴보는 김에 페이아웃 레이시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라는 것은 전체 순이익에서 몇 퍼센트를 사용을 해서 배당을 나눠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낮은 것은 16.54%를 주고 있는 달러 제너럴입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왜냐하면 100만 원을 만약에 순이익으로 벌면 그 중에 16만 원만 배당을 주고 있는데도 지금 배당금이 꽤 되잖아요. 0.78%를 주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0.78이라는 배당률은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만약에 순이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페이드 아웃 레이시오가 높아지게 되면 배당률의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페이아웃 레이시오 두 번째로 좋은 기업은 시그나입니다. 18.94, 세 번째가 엘버말 29%도 나쁘지 않죠. 자, 맥도날드가 55.39%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분간 엄청난 상승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왜냐면 만약에 이게 4% 가까이 올라가려면 지금 전체 순이익의 100%를 다 배당으로 나누어 줘야 그런 수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5년 동안 배당의 성장률을 좀 기준으로 보면요, 가장 좋은 기업은 CI, 시그나 코퍼레이션이 무려 152%라는 무지막지한 배당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58이죠. 자, 두 번째로 12.38%라는 건강한 배당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달러 제너럴이고요. 세 번째 맥도날드가 7.85%, 앨범알이 4.85라는 다소 낮은 배당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앨범알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28년간 단 1년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매년 매번 꼬박꼬박 올려주고 있다. 그리고 5% 가까이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믿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years of growth가 긴 기업은 맥도날드입니다. 13년 동안 단 한 해도 빼지 않고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고요.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는 6년, 그리고 CI, 시그나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배당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들 종목 중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WCC가 PE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종목이잖아요.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2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더더욱 좋은 점은 뭐냐면요, PE 포워드를 보면, 그러니까 과거 12개월이 아니고 향후 12개월 동안 WCC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8.9배밖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순이익이 과거보다 미래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WCC는 밸류에이션 쪽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도 무방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은 시그나입니다. 시그나는 지금 현재 과거의 어닝, 1년 동안의 어닝을 기준으로 하니까 16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1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그나 역시도 과거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어닝이 훨씬 더 좋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달러 제너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22.75배를 찍고 있는데요.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배로 떨어지죠. 하지만 여기부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구글의 PE 레이시오가 20배거든요. 따라서 과연 달러 제너럴의 성장성이 더 좋을지 아니면 구글의 성장성이 더 좋을지 한번 자신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죠. 26배, 25배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맥도날드의 가치가, 구글이 지금 20배의 거래가 되는데 이 20배보다 맥도날드가 조금 더 멀티플이 올라갔을 이유가 정말 합당하게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모바일은 54배나 되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을 기준해도 49배에 이릅니다. 앨범알은 무려 92배, 24배.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거 12개월 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순이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적어서 지금 멀티플이 92배까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향후 12개월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니까 갑자기 멀티플이 4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지죠. 이 얘기는 순이익이 4배 정도 갑자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요, 과거를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 PER이 표시가 되지 않죠. 따라서 아직까지 순이익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12개월 동안은 25.58배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어닝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PEG 레이시오를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PEG가 그거잖아요. PE 레이시오를 그로스, 성장률로 나눴을 때 이게 1.0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WCC가 그렇습니다. 0.03, 0.35 이렇게 좋은 PEG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PE 레이쇼가 그닥 많이 높이 올라가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순이익이 굉장히 성장세가 좋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성장률도 좋고 PE 레이쇼도 많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PEG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률을 봐야겠죠. WCC가 과연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을 보이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요, WCC가 지금 밸류에이션만 좋을 뿐만 아니라 매출도 32% 지난 12개월에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20%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도날드가 21.13%,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은 아쉽게도 한 자릿수입니다. 8.68, 박스는 13.4, 13.23이고요. 자, 그리고 앨범알이 12.6%,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좀 성장이 가속화되죠. 24.69%라는 건강한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앨범월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싸지 않은 거죠. 반면 WCC 같은 경우는 성장률도 굉장히 좋은데 현재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프로피타빌리티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넷인컴 마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종목이 가장 수익률이 뛰어난지 보면요. 맥도날드가 1위입니다. 29.93%라는 넷인컴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 현금 마진은 26.59%. 하지만 이제 ROE가 NM으로 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전체 자산은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돈, 자기 자본. 그게 바로 에퀴티고요. 또 하나는 부채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근데 여기에 NW가 떴다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전부가 부채라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매년 현금은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영업 구조를 가지고도 지금 지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보이는 기업, 즉 순이익도 마이너스고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라면 만약에 내 돈이 없는데 이렇게 부채만 계속 있으면 결국은 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맥도날드는 굉장히 뛰어난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기 자본이 없이도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영업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앨범알은요. 현재 넷인컴 마진은 7.76밖에 되지 않고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은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31 그리고 ROE는 6.07. 따라서 그렇게 좋은 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기업이죠. 달러 제너럴도 넷인컴 마진이 좀 아쉽습니다. 7%, 프리캐시오 마진은 3.81. 하지만 ROE가 굉장히 높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에퀴티가 상대적으로 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자기 자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리턴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거죠. 자, 내 자본을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도 순이익을 잘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따라서 우리가 한 기업의 수익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단순히 리턴 온 에퀴티, ROE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ROE를 볼 때 항상 넷인컴 마진도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수치가 모두 좋아야.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 가지 수치, 프리캐시 플로우까지 봐서 세 가지의 수익률이 고루고루 좋은 종목이 정말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T모바일은 3.4%, 6.4%, ROE는 4%밖에 되지 않고요. WCC가 3.07,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1%, ROE는 15.99입니다. 자, 시그나는 3.04, 1.59, 11.53이고요. 마지막으로 박스는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마이너스 4.74, 프리캐시 플로우는 좋습니다. 40%, 그리고 ROE 역시도 순이익이 적자기 때문에 마이너스 3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오픈하이머가 찍어준 OPCEO 트리팩타 리스트를 보니까요. 앞에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성장률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좋은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WC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성장률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어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 마진이 3% 그리고 프리캐시오는 마이너스를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 굳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 현황을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를 보시면요. 데투 에퀴티 레이시오가 있죠. 자, 보시면 박스가 692%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내가 빌려온 돈, 부채는 692만 원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부채가 너무나 많죠. 두 번째 달러 제너럴도 227%, T모바일이 162%, WCC가 134%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CI부터는 100%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채보다는 내 돈이 더 많은 거죠. 따라서 CI 같은 경우는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73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앨범알은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43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데투 에퀴티 레이시오가 NW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도날드라는 기업은 지금 자기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부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투 에퀴티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존의 저녁 방송에서는 오픈하이머라는 투자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의 바닥을 점검할 수 있는, 바닥을 언제 찍었는지 알 수 있는 이 평가 지수를 표로 만들어서 우리랑 공유를 해줬는데요. 자, 오픈하이머의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조금 더 빠져야 한 5% 정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야 드디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증시의 방향, 증시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5% 떨어져야 반등을 할지, 아니면 당장 오늘부터 반등을 할지, 아니면 한 달 정도, 두 달, 아니면 6개월 후에 반등을 시작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이 변동을 하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승자가 될 수 있는 건강한 투자를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오늘 방송의 메시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